예,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독서 인정투쟁의 의미와 구조라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인정투쟁의 의미와 구조. 상당히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이제 인정투쟁의 이제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인정투쟁의 의미를 제시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다. 그리고 인격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러나, 그렇죠. 이제 우리 문장을 독서할 때 이 그러나가 나오면 그 바로 앞부분보다는 이 뒤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인격 나왔죠? 인격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인격과 관련하여 자유가, 그렇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시작한 것은 근대라는 겁니다. 근대에 도래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 이르러서 인격이 보편화되고 동등한 자유를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권과 평등권, 그렇죠? 이제 점점 인간에서 인격에서 또 인격에서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지금 방향이 지금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자연적으로 지닌 존엄한 존재다. 이게 천부 인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닌 존엄한 존재다. 이거 자연적이라는 건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러한 권리가 개개인에게 주체적으로 실현되는 정신, 주체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정신과 그 정당성에 대한 자각이 근대를 거치면서 이제 보편화되었다, 일반화되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근대화를 지내면서 근대화 과정 속에서 보편성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천부적인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근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하여 그렇죠? 헤겔은 이제 헤겔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헤겔은 인간은 본성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유롭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보다는이라는 이 비교 부분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직접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 이념 자체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주체화되고 실현되는 거랬네요. 그러니까 자유의 이념이 직접적으로 되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체화돼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자유는 다시 말하면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저 주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직접적이라는 말과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아니라 뭐냐? 자유의 근거 또한 스스로라는 건 뭐죠? 바로 능동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거죠. 그렇죠? 근거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자기 내면화 과정, 자기 어떤 적극적인 내면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과죠. 앞에 이러한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일문단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제 여기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맨 처음에 인간 나왔죠. 다시 마무리하는 거죠. 인간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싸움을 한다. 투쟁을 한다 이거예요. 싸움하고 타인에게서 뭘 찾아? 자유 찾고 또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그렇죠? 인정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투쟁. 이 투쟁을 벌이는데 이를 인정투쟁이라고 한다. 정의가 나왔네요. 그렇죠?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그냥 나왔네요. 싸움을 벌리는 거, 인정받고자 투쟁을 벌인다.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정투쟁은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된다. 초석이라는 건 뭐예요? 밑바탕이 되고 기틀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투쟁을 한다는 자체는 뭐다? 자유 실현의 밑바탕이다. 이겁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인정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유투쟁의 개념과 의의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유투쟁의 개념과 의의.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 가보시죠. 두 번째에서는 이제 뭐냐면 자기의식적 존재가 나옵니다. 이 용어가. 그래서 인간과 인정투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헤겔이 계속 나오죠. 중요한 인물이네요. 인간들은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죠.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 조건은 뭐다? 인격의 동등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 선행 조건,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 존재는
자신의 내적 목적을 지닌 존재이며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한다. 그렇죠.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죠. 목적 실현. 그렇죠? 의지 발휘해서 내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의지를 발현한다는 것은,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유로운 의지를 발현한다는 것은, 그렇죠?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자유 의지를 실현한다. 그게 바로 발현입니다. 실현이나 발현이나 같은 대응되는 단어예요. 자유 의지 실현, 자유 의지 발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그렇죠?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그렇죠? 자유를 완전하게, 그렇죠? 그냥 실현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실현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의지를 발현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정의를 내린다? 자기의식적 존재다라는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식적 존재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의식적 존재에 대한 개념이 나온 거네요. 인간은 서로 자기의식적 존재임을 자각한대요. 스스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실현하죠. 그렇죠. 자각을 해야 실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한다.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상호 인정이라는 겁니다. 상호 인정. 아셨죠? 그러니까 혼자만의 인정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인정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자기의식적 존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상호 인정입니다. 상호.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 독단적인 인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했을 때, 그렇죠. 이거는 상호 인정이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또 타인의 자유를 내가 박탈했다. 이거 어때요? 상호 인정이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요구. 그러니까 그런 뭡니까? 인정투쟁이죠. 이제 인정투쟁으로 가야죠. 자기를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인정투쟁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사회적 삶의 긴장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이 원초적부터 애당 시기에 사회적 삶의 긴장감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인정을 하기 위한 갈등이 이제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서 한 개인의 삶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가 있을 수 있고 법이 있죠.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조건에 영향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조건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 그렇죠?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 타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싸우고 합의에 이르러서 바뀌거나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고정불변성이 아니라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조건의 관계나 이 사회적 작용이 그 속에 있는 이 개인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정성이 아니라 가변성. 아셨죠?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하죠. 한 문단에 하나씩 이렇게 결과를 냅니다. 아셨죠? 그래서 따라서, 그렇죠? 똑같잖아요. 인과 과정. 그래서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어때요? 타인과의 관계, 그렇죠? 타인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부정이라는 건 투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도화된, 그렇죠? 사회적 틀, 이 사회적 틀이 뭐였죠? 사회적인 이 관계잖아요. 사회적인 조건이죠. 그렇죠? 어떤 질서, 법, 제도 이런 게 바로 사회적 틀이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뛰어넘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배웠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반복되면서 상호 인정을 통해서, 그렇죠? 상호 인정 이런 말 중요하죠. 반복적으로 나온 이 단어. 단독 인정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인정을 통해서 결국 뭐가 실현된다? 자유가 실현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쟁 투쟁의 발생 및 그 실현 과정의 모습을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자기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정투쟁에 대해서 지금 제시한 글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리하기 좀 어렵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가시면 주인과 이제 노예 변증법이라는 게 나와요. 해겔이 이제 제시하는데 이걸 통해서 인정투쟁의 이게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해겔은 타인에게, 그죠? 항상 사회적인 관계,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상호 인정이 되는 거니까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는 투쟁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실천하고 정치적으로 관철, 정치적이고 실천적으로 목표에 달성하려는 그런 사회 내적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의 어떤 내적 동력원, 아셨죠? 사회 내적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투쟁이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투쟁. 다시 말하면 이 즉은 이제 앞에 문장을 다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투쟁은, 그렇죠? 인정투쟁은 지배와 종속에 불평등하죠. 그렇죠? 지배하는 자와 종속되는 자는 계급구조, 수직구조죠. 이게 불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회적 인정관계의 장애나 손상, 그렇죠. 서로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훼손됐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겔이. 그래서 인정투쟁의 발생 원인은 바로 불평등한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인정관계가 훼손되고 상실됐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자, 이와 관련하여 자, 해겔의 이 불평등 구조를 관련해서 해겔이 이제 제시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제 보실까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노예에게 자유를 행사할 거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지만, 그렇죠. 주인의 입장이니까. 노예는 어때요? 주인의 향유라는 건 누리는 거잖아요. 이 누리는 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향유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주인의 자유 때문에 노예의 자유가 희생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산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종속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순응한다 이거죠. 이러한 관계는, 자,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바로 주인 노예 관계죠.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균열, 틈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은 노예의 노동에 기초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노예의 노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때요? 자신의 존엄성, 그렇죠? 주인다운 이런 존엄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때요? 주인으로서의 어떤 권리, 이걸 누릴 수 있었잖아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노예가 없다면 이건 없는 거구나. 자유가 없는 거구나. 주인의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한편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자립적 존재가 아닌 것에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항상 의심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노예가 그러나 D가 중요하죠. 이 노예가 자유와 자기 의식을 자각한다 하더라도, 자유와 자기 의식을 자각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자각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주인이 그것을 순순히 인정해주지 않으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상호 인정이 돼야 되는데 타인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노예는 어때요? 자신의 내면에서 눈뜨기 시작한 이 자각이죠. 자각하기 시작한 자유와 자기 의식에 대한 자각과 그로 인해서 인격적인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욕구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각을 한 상태에서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인격적인 욕망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노예는 갈등하게 되는 거죠. 갈등과 모순을 겪으면서 이러한 자유와 자기 의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인정투쟁인 거죠. 그래서 갈등과 모순은 노예의 의식을 고양시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예의 내면에서 주인 의식과 노예 의식이 대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내적 갈등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서 인정투쟁의 양상을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겔의 주인 노예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해겔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의식이 고양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렇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단계에는 주인의 권리의식, 그렇죠. 노예의 권리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죠. 쌍방이 서로 상호가 어떻습니까? 권리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호 인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기 의식의 고양 단계와 그 과정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러한 투쟁 행위는 자기 인정 투쟁 행위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주체성, 상호죠. 상호의 주체성을 호혜적으로 인정하는. 호혜라는 건요. 쌍방이 서로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 혜택이 서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상호 호혜적인 인정. 바로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호 주관적, 계속 상호란 말 나오죠. 서로 주관적인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며 이는 공론장, 그렇죠?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제도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겔이 말하는 것은 인정투쟁의 방향을 알려준 거고요. 제도화 과정에 대해서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을 가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인정투쟁의 목적이 나온 거고요. 마지막에 의의와 가치가 나옵니다. 보실까요? 인정투쟁의 마지막 끝이라는 건 이제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목적은 주인 노예 관계의 역전이 아니다. 역전이라는 건요. 노예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노예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뭐다? 어디에도 노예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의 신분 관계가 역전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된 상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상호죠, 상호. 상호 인정한 겁니다. 뭐로? 주인으로 서로 상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인정이 곧 뭐다? 인정투쟁의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정리를 깔끔하게 했네요. 인정투쟁의 끝이 뭐다? 상호 인정이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됐죠. 그래서 인정투쟁의 목적은 뭐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투쟁의 목적은 상호 인정에 있다라는 말 아셨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혼자가 아니라 상호 인정이라는 상호 아셨죠? 요거 상호라는 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해겔은 이를 특수성과 보편성의 대립 및 통일 과정으로 논증해 나갔대요. 그러니까 특수성, 보편성 이게 서로 대립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 통일 과정, 합의 과정으로 이룬다. 합의에 이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수성과 보편성이 서로 대립과 갈등을 하면서 통일 과정으로 이제 합의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변증법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투쟁의 변증법은 자, 변증법 나왔죠. 서로가 바로 상호예요. 자유로운 존재로 상호 인정을 하고 타인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암과 발전을 절대적으로 이루는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뭐요? 타자 속에서 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발전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형성하려는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인정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투쟁하는 대립자 중 하나의 개별성과 특성을 부각시키면 안 되고 항상 뭐예요? 서로 상호 타자를 통해서 그렇죠. 타자를 통해서 자신의 암과 자유와 자기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타자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암과 발전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를 통해서 자신의 암 그리고 자유와 자기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투쟁의 변증법적 과정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상호 인정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특성을 지향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특성을 이제 버리고, 아셨죠? 되도록 버리고,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 속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직접 관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타인 또한 자신의 특성을 지향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도 지향해야 되지만 타인 또한 지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호 인정이잖아요. 상호 인정의 과정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반화되는 겁니다. 보편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반합이라는 말이죠. 정반합. 우리 변증법 아시죠? 이 정과 반이 대립과 갈등을 벌이면서 합의 과정에 이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보편성을 정립하는 상호 인정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특수성과 타인의 특성의 대립을 해소하여 이 해소가 바로 지향하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고
절충해서 해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을 얻게 되고 보편적 자기의식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창출하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상호 융합, 그렇죠? 상호 융합인 거죠.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인정의 특징을 제시한 거고요. 그러므로 또 한 번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내리잖아요. 가장 마지막 정리. 이러한 인정투쟁의 구조.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뭐야? 인정투쟁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이 그대로 나온 거고요. 인간들의 관계와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자유. 인간들의 관계, 개인 자유, 보편적 자유를 뭐 한다? 통합한다. 뭐가? 사회 질서가. 사회 질서, 삶의 구조 전체로까지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정투쟁의 가치와 의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구조적 확대가 가능하고요. 예,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제시한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지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요. 지향이라는 단어는 더 높은 단계로 향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향입니다. 지향과는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의 단어의 의미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